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초등 독서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제가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신세계 온라인 클래스에서 초등 독서에 대해서 완전히 다 털어서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둘 테니까 보시고 많이 많이 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아이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근데 갑자기 "엄마 왜 그래? 할머니 같이." 막 이런 후기 받으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도 좋은데 할머니를 더 좋아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그런 따뜻하게 무슨 말이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한테 점검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얼마나 좀 그 반 전체에서 앞쪽에 있는 앞에서 몇 번째이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국영수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 크게 구멍이 나지 않았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초등 때 특히나 사춘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 않은 초등 시기에 우리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내 아이를 정말 공부시키고 싶고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나 와닿는 글귀를 봤는데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단정적이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되게 단호하게 말하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그 말이 잊히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희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외할머니의 자식 중에 한 분이 많이 어려우세요. 불행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하는 저한테는 삼촌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데요. 지금까지도 그 아들에 대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힘들게 살아가세요. 보면서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자기 인생을 잘 살아냈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누리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 노력 어떻게 하면 행복한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진짜 많이 해요. 실은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 이게 정말 정확하게 50대 50 정도로, 그 정도일 만큼 저는 아이의 행복도 너무 중요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면 그 사실 자체로 저는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이 아이 인생 어디선가는 구멍이 나거나 굉장히 그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수석 입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제 욕심이죠. 행복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막, 막 되게 막 해맑았으면 좋겠는데, 막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죠.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완벽함을 바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건 맺힌 게 없는가예요. 맺힌 게. 우리 이제 뭐 사람마다 뒤끝이라는 거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뒤끝의 전문가 정도 수준이에요. 되게 엄청 뒤끝이 길어요.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많이 삐졌고, 뭐 어른이 돼서도 연애할 때 뭐 싸웠다 하면 100% 제가 뒤끝 때문에 싸우는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뒤끝이 긴 사람인데, 맺힌 게 많은 거죠. 맺힌 게 있고, 맺힌 걸 쉽게 풀지 않고, 맺힌 걸 빨리 풀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맺힌 게 있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한 번은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이 드신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그 큰아이가 있잖아요. 큰아이가 맺힌 게 있었어요. 그냥 겉보기에는 몸도 건강하고 학교 생활도 그럭저럭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편이에요. 그냥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한테 맺힌 게 있다는 걸 엄마니까 알죠. 이 아이가 부모와 상황 때문에 좀 서운하고 힘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말하지 못했던 게 있긴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생각하면 조금 그 부분 나 아직도 좀 찝찝해. 그리고 좀 미안하고 짠함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 포인트가 아이 입장에서는 맺힌 곳일 수 있어요. 이제 저희 큰아이의 경우에는 당연히 힘들게 성장하고 있는 동생 때문에 이제 많이 관심도 못 받고 또 부모님의 시간도 늘 동생한테 양보해야 됐고 부모님의 시선과 관심, 어떤 돈까지도 네, 다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이 아이 나름에는 맺힌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학년 때 이 아이를 아셨던 분들, 그 동네에 우리 아이를 아는 분들은 다 저를 걱정해 준다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큰애 표정이 너무 어둡다. 쟤 저기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저랑 친한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친하지 않아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없는 분들은 뒤에서 이제 좀 수근수근 하셨죠. "쟤 애가 왜 저렇게 어두워? 왜 저렇게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우울해?" 하면서 엄마인 저도 알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막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안하고 짠한 것들을 그렇게 수근거리거나 혹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큰 이제 마음에 대못을 박으셨죠. 네.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알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모로서 도리를 다 못한 것, 들킨 것 같아서 정말 속상했어요. 네. 그런 말을 들은 날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얘는 표정이 밝아지지 않고 계속 어둡고 조용하고 차갑고 막 이런 모습. 근데 왜 그랬는지는 너무 알겠는 거예요. 얘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천진난만하고 막 해맑고 막 어린이 같고 막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얘 그 성장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근데 아이들마다 어두운 부분이 없는 아이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님들도 인생의 성장 과정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어두움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면 다행이게요. 네. 군데군데 막 이렇게 좀 검은 점이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시죠. 뭐 저 역시 맺혔다면 맺힌 게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게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지나갔는데 우리 아이한테도 맺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은 부분, 어두운 부분. 내가 분명히 저 아이가 그곳에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거를 그냥 대충 덮고 이렇게 아이를 그냥 성장시킨 경우에는요, 이것들이 꼭 말썽을 일으키더라고요. 사춘기 때. 네. 초등 때 대략 덮어 놓으면 덮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대혼란, 대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는 아이들도 알죠. 뭘 아냐? "그때 나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보듬어 주시지 않고 그냥 후루룩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걸 애들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왜 몰라요? 우리 지금 엄마한테 서운한 거 얘기해 보라 그러면 막 다 서운한 거 막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때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하게 막 반응하면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맺힌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어두운 구석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공부에 전념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실에서 보면서 엄마에 대한 불만으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입만 열면 엄마를 험담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에 대해서 너무 맺힌 감정은 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5학년 때, 6학년 때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것, 뭐 선행 제대로 해보지 않았고, 학원 과하게 보내지 않았고, 네, 뭐 어떻게든 그냥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겠다는 것까지만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아이가 아직 그 맺힌 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응어리 있잖아요. 서운한 거. 네.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이 아이와 나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이를 더 품어주는 것에 되게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공부를 덜 해도 괜찮으니 좀 편안해지기를 바랬고, 표정이 점점 더 돌아오고 밝아지고 어떤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가 하는 얘기는 뭐든지 다 들어줬어요. 아이가 되게 많이 어두웠어요. 어두웠고, 너무 너무 지나치게 어른스럽다라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고, 형인데 아빠같이 행동한다, 동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직접적으로 들었고요. 또, 너무 완벽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스스로한테 엄격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긴장을 하거나 불안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네, 종종 들었었어요. 심심찮게 들으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직 정서적인 기반이 단단하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그 느낌을 제가 서둘러 덮으려고 하지 않고, 저한테는 나름은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우리 큰아이가 4학년 때 제가 이제 사직을 했고요. 이제 제가 사직을 하면서는 우리 큰아이가 우리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그만해도 되는 상황이 와서, 그때부터 아이가 이렇게 약간 구겨졌던 그 어떤 신문지가 구겨졌던 것 같은,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웃음이 한 번, 두 번 생기기 시작을 했고, 예전 같으면 말하지 않았을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고, 예전 같으면 뚝 떨어져 앉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 와서 앉으려고 하고, 그 시간을 2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2년 동안 나름 충분히 보내고 나니까 이제 중학생이 돼서는 이 아이가 좀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긴장도가 덜해지고, 불안이 덜해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더 이상 이제 맺힌 게 좀 해소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겨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강요한다고 생길 나이는 아니에요. 우리 사춘기 경험하시는 어머님들 다 아시죠? 하란다고 할 나이가 아니에요. 하란다고 할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란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가 생겨야만 되는 건데, 의지가 생기기까지는 어쨌든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계속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맺힌 걸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먼저 망가져주고 먼저 좀 공감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저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저의 노력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네, 이거는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많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수고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인데, 덕분에 이제 지금 사춘기만 한참이잖아요. 한참인데 심하지 않아요. 예, 막 행동 진짜 막 저래도 돼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상한 행동, 뭐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 안 되는 행동들을 마구 해버리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이가 저가 아이를 바르게 키워서가 아니라 맺힌 걸 풀고 사춘기로 들어갔고, 맺힌 걸 풀고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남들 다 선행 달리고 바쁠 때 그렇게 하지, 공부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이의 그런 어두운 표정을 보면서 웃음 한 번 웃을 때마다 막 내가 막 그래,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막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날들 가운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초등 어머님들, 지금이 딱 적기예요. 지금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조금 미안했거나 짠했거나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아이에게 심하게 맺혀 있는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묻어두고 아이가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부모랑 연락도 하기 싫어. 이 정도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이고요. 지금 아이의 맺혀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예인데요. 제가 아는 이제 그 후배가 큰아이를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영어 유치원 3년 동안 큰아이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지금 그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될 건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가 영어 유치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아직도 지금 공부를 거부하고 애가 표정이 지금까지도 어두운데 3학년 때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공부 좀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랬어요. 맺힌 거 있으면 어차피 멀리 못 가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년 어떻게 기다려요? 이제 벌써 3학년인데 벌써 3학년 하나도 안 늦었어요. 네, 이제 3학년이고요. 3, 4학년 때 풀고 5, 6학년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3학년 때 막 공부 강요하고 달리다가 사춘기 때 5학년, 6학년 때 안 하겠다고 자빠져 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 아이한테 어떤 부분이, 어떤 그런 위로와 공감과 칭찬이 더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하시기에 나 솔직히 좀 요 부분은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거나 우리 아이가 조금 불쌍한 면이 있다.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 네, 서로 또 나누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생이 클럽 친구들 라이브 클래스 그리고 부모 교육 클래스 지금 신청 마감된 것들도 되게 많고 좀 바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클래스들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서 누리세요.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